주님의 평화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에 터닝 포인트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전환점이라는 뜻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원래 책의 제목은 What made me who I am입니다. 무엇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는가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워싱턴 스피크스 뷰라는 강연 에이전시의 회장인 버니 스웨인이 썼습니다. 이 책에는 34명에 달하는 유명 인사가 자기 전환점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영국의 총리를 역임한 토니 블레어입니다. 블레어는 어린 시절 말썽꾸러기 같고 심지어 반항적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로 11살이 되던 해에 블레어는 중대한 사건을 접하면서 완전히 다른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은 법조인으로 살던 블레어의 아버지가 우리 나이로 41살 때 뇌졸중으로 쓰러진 일이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던 블레어의 아버지는 한쪽이 마비되었고 말도 잘 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부인에게 다시 말을 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블레어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과 의지가 결실을 맺어서 블레어의 아버지는 다시 법조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퇴직할 때까지 판사로 일했습니다. 이 일이 블레어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니까 블레어는 어쩔 수 없이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대로 돌아가시면 자기가 가장일 수밖에 없고, 지금 아버지께서 불편한 상황에서도 자기 스스로는 내가 어떻게든지 이 가정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전만 해도 학교에서 다루기 어렵고 문제를 일삼는 반항심 가득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명감을 느끼며 사는 소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블레어는 에딘버러에 있는 사립학교에 다녔습니다. 가정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학교를 계속 다니기 위해서는 장학금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면서 블레어는 어려움을 감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블레어는 절박함과 의지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블레어는 아버지로부터 좋은 점도 배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블레어에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건은 분명히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마약과 어리석은 반항으로 얼룩진 시대였습니다. 블레어도 자칫 시대의 피해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만난 삶의 전환점으로 블레어는 일찍 인생에 대해 눈을 떴고 진지한 노력으로 살아서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콜린 파월입니다. 파월은 사성 장군으로 흑인 최초의 미국 합참 의장이었고 걸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제65대 미국 국무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파월은 뉴욕의 바나나 캘리라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에 진학할 때에 학비가 공짜라는 이유로 뉴욕 시립대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공학을 전공하려고 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서 학위 따기가 수월한 지질학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파월은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된 순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ROTC에 대해 알게 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전혀 몰랐었는데 아마 자기 눈에 보였어도 그냥 지나갔었는데 어느 날 그 ROTC가 파월의 눈에 들어왔고 머리에 새겨졌습니다. 규율과 질서 그리고 간절히 바라던 지위를 선사해 줄 제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국 ROTC를 선택함으로 파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뉴욕 시립대를 졸업한 후에 파울은 육군 보병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렇게 군 경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군대는 사실 파울에게 그 어떤 미래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대와 파울은 처음부터 잘 맞았습니다. 파울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군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분명히 ROTC를 알게 된 순간은 파울의 삶을 변화시킨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으로 인해 파울은 사성 장군으로, 합참 의장으로, 그리고 국무장관으로 빛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사람이라서 이 책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존 데이비슨 록펠러도 분명한 삶의 전환점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록펠러는 세계적인 석유 재벌이었습니다. 석유로 떼돈을 번 사람이죠.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43살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53살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55살에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들은 록펠러에게 시한부 인생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록펠러는 병원에서 한 소녀의 병원비가 없어 그녀의 어머니가 병원 담당자에게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록펠러는 비서를 불러서 저 소녀의 병원비를 아무도 모르게 대납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소녀의 회복된 모습을 본 록펠러는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록펠러는 자기의 재산으로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통해 학교와 병원 등을 세우며 사회 사업을 펼쳤습니다. 록펠러의 변화된 삶은 그의 몸도 변화시켰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자 몸도 편안해졌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나이로 99세까지 살았습니다. 록펠러가 떠난 그 당시 1937년에 이 99세까지 우리로 말하는 백수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오래 산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했던 록펠러가 이렇게 백수까지 장수해야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그의 삶의 전환점이 그에게 가져다 준 복의 결과였습니다. 저에게도 삶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1973년 2월에 후포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1년 동안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몇 개 있었습니다. 먼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저에게 대성 장학금을 주신 대성 상사 이만기 회장님께서 자기 회사로 와서 자기를 도우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가 가외 지도를 하던 학생의 아버지께서 자기 소유의 배들과 관련된 이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해주면 좋겠다고 또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여러 채 있으니까 배에 관한 이제 수입 지출 이런 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동생 셋의 뒷바라지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싫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의 꿈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대구 교대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구 교대 입학 전형에 보면은 특별 전형이 있었는데 울진군처럼 이렇게 취약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은 상위 2%만 들어가면 그냥 시험 안 보고 들어가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졸업하면 8년 동안 그 지역에 가서 복무해야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긴 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해서 대구 교대 가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울진군에서 교사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구 교대 가기로 마음 먹고 그냥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구 교대 면접하는 날이 저희 학교 졸업식하고 겹쳤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봄날은 없다. 나는 졸업식에 참여하리라. 내가 받을 상을 누가 나 대신 받을 수 있으랴. 나는 대구 교대 포기한다. 그러고는 제가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교대를 못 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구 교대를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대학의 꿈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저 1년만 그냥 쉬게 내버려 두세요. 제가 1년 동안 쉬었다가 1년 후에 제가 어떻게 살 건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쉬움이 좀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놀고 지내는 것이 무료하기도 하고 용돈도 필요했기 때문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외 지도를 계속하며 몇 달을 지냈습니다. 8월이 다가오자 부흥의 광고가 교회 주보에 실렸습니다. 강사님은 서울의 전농교회를 담임하시는 한상섭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도 다른 교우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 한상섭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강대상 이쪽에서 저 끝까지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춤추던 것만 기억납니다. 서산에 해가 지기 전 병자가 죽게 나오면서 여기서 저기까지 막 껑충껑충 뛰어다니셨어요. 그것만 기억이 나지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저는 담임 목사님께 가서 저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상섭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 부흥회가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목회 초창기에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동생 셋이 모두 대학을 마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의 전환점이 저희 가족에게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삶의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는 성서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시딤에서 요단강 서편으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냄으로 되어진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에게 몰래 요단강 서편 곧 가나안 땅을 정탐하되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피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들어가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하지만 곧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말이 틀리다는 것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 사람이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여리고성으로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네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고 말입니다. 라합은 이 전갈로 자기 집에 온 사람들이 누군지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라합은 두 사람을 자기 집 지붕 위에 늘어놓은 3대 속에 숨겼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에 대해 라합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숨겨주었다는 고백입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기고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왜 라합은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두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정탐꾼을 살려주어서 라합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 보존입니다. 라합은 나중에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라합의 이 요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라합과 그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서 살게 한 일은 라합에게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은총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의하면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여 훗날 루스의 남편이자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인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삶의 전환점이 준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삶의 전환점이 복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주는 전환점도 있습니다. 아합은 그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6번째 임금인 오므리 왕의 아들입니다. 오므리 왕은 군인 출신으로 왕이 된 후에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국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긴밀한 우호 관계를 맺으며 왕권을 굳건하게 다졌습니다. 오므리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합은 아버지의 외교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시돈과의 동맹을 꾀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이 아합의 삶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전환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합과 결혼한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세벨은 단순한 공주가 아니라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시집온 이세벨은 단순히 몸만 오지 않고 바알 신앙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바알 아합과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알 신앙을 전파했습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이 전한 바알 신앙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며 예배했습니다.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것입니다. 아합 왕이 아내 이세벨을 통해 바알 신앙을 접한 일은 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 전환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류 역사에서도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틀러의 측근이었던 알베르트 슈페어는 그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슈페어는 건축가 집안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했습니다. 베를린 기술대학의 유명한 건축가인 하인리 테세노 문화에서 학위를 받고 그의 조수로 일했습니다. 때때로 테세노 대신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장래가 보장된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1930년 학생들의 권유로 나치당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히틀러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슈페어는 히틀러의 카리스마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나치당에 가입했습니다. 이 일은 슈페어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나치당 베를린 지부의 간부인
카를 한케어를 알게 된 슈페어는 그의 소개로 베를린 지부 당사의 리모델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공사로 슈페어는 히틀러의 최측근인 게벨스의 눈에 들었고 게벨스는 슈페어를 히틀러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슈페어는 나치당과 관련된 온갖 건축물을 설계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슈페어가 설계한 건축물들은 히틀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찬사를 받았습니다. 후에 슈페어는 히틀러의 신임을 얻어 건설부 장관과 군수부 장관의 자리에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 뉘른베르그 국제군사재판에서 유죄 혐의가 인정되어서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슈페어가 나치당에 입당하고 히틀러를 만난 일은 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 전환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슈페어가 히틀러소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감옥에서 보낸 인생의 황금기에 더 훌륭한 건축물들을 많이 선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삶의 전환점은 복된 결과가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를 주기도 합니다. 무엇이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전환점을 이야기할 때에 인간은 종종 두 가지 실수를 범합니다. 첫째는 전환점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삶의 전환점을 맞았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월이 흐른 후에 그때가 삶의 전환점이었다고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데도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 경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비로소 뉘우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이 삶의 전환점은 아닌지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인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전환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된 결과를 주었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놓쳐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올지도 모를 또 한 번의 전환점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삶의 전환점을 마음의 눈으로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점검하심으로 복된 결과를 얻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